사장님 그런. 제가 30을 지났을 때는 마케팅이 어떻고 뭐 수합 분석이 뭐 경영적으로 어떻게 해서 뭐 PCG 매트리스 어쩌고 뭐 수익 분석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돈을 버는 방법 이런 얘기를 했는데 40이 넘어가니까 아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데 대표의 명함만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되면 팀원들이 고통받더라고요. 그 자격 그릇이 안 되는데 문의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키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냥 일반인들도 요 그릇이 있으면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해도 내 그릇이 이만큼인데 돈이 이걸 넘쳐버리면 안 담기죠. 내가 여기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점점 키워가야 되더라고 그릇을. 그릇 키우다가 일 저지르기도 쉽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내 그릇이 아닌데 담아서 그런 것 같아. 배포가 크기 전에 돈이 들어오면 그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0억 정도를 담을 그릇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1억 1천을 담을 그릇이었다가 맞아. 지금은 이게 100배 성장한 거잖아요. 제가 1억 1천만을 모았잖아요. 네. 그리고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네. 똑같이 몇 억 모았는데 그릇이 커지다 보니까 이 얘기를 또 처음 드리는데 그릇이 커지다 보니까 네. 이제 100억이 된 거예요. 아 한순간에 그럼. 이거 4년 만이에요. 100% 아니 100배 성장이야. 그러면은 그 여러 해 동안 10여 년? 그 여러 해 동안은 조금 불었는데 그렇죠. 최근 2, 그렇지. 3년 동안 네네네. 몇십 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릇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건방지게 그릇이 엄청 크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기존에 작았어요. 왜 작았냐면 이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직원이 못해. 테이블을 못하고 서비스가 불친절해. 그럼 옛날에는 제가 놀러 와봐. 너 손님한테 여기 오는 한 명을 내가 마케팅 데리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든 줄 알아? 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아니지 않냐? 막 뭐라 하겠어. 내 그릇이 이만했던 거지. 근데 그릇이 커져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여기 창업자 사장님들 많이 보실 텐데 본인을 먼저 성찰을 해보시라고요. 본인이 그릇이 커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울걸요.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망한 매장을. 그때 당시 직원들이 좀비 같고 아무 생각 없이 담배나 피우다 일도 안 해. 그래서 망한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그게 왜 그러냐면 호동아, 그러면 네가 진짜 교육을 제대로 하고 매니징을 정말 잘했어? 운영 능력이 네가 뛰어나서 네가 얼마나 교육을 매뉴얼대로 체계적으로 잘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걔네 탓으로 돌렸던 거예요. 소름 돋는다. 이랬던 거예요. 불과 이걸 안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릇을 키우니까 돈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사의 단계에서 사업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가게를 운영하다가 네. 1억 1천에서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될 때는 뭔가 증폭되는 그래, 뭔가 맞아요. 계기가 예, 예.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사장의 그릇, 배포가 확 커졌단 말이에요. 그 계기는 뭐였습니까? 성찰이었어요. 자기 성찰. 혼자 깨닫고 계속 사색을 하고 제가 반성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팀원들을 제가 이 허물들을 보듬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찰을 하다 보니까 이 관점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바꿀 수 있게 되면 바꾸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비난이 아니라 대안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들에게 따라올 수 있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꿀 수 있게끔 이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나 또한 미안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부터 시작을 했어요. 뭔가 이제 그 사장의 그릇, 배포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하던 장사 수준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와서 그릇이 이제 이만한 그릇이 커졌다는 걸 이제 안 거죠. 네. 이제 결과물이 나오니까 알았던 거지. 그 과정은 저도 모르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커졌던 이유 중 하나는 옛날 제가 그릇이 작았을 때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얘기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고생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장사였잖아요. 네. 예, 그릇이 작으니까 근시안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요. 장사로 그냥 나는
성공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1호점을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1호점을 제가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직영점을 해야겠다 해서 이때 저희 팀원들을 떠나 보냈어야 됐어요. 프랜차이즈를 이제 좀 사세가 좀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당시에 팀원들을 떠나보내기가 싫어서 그러면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 한번 해볼래? 베이커리 카페는 10대부터 80대까지 유행이 않다. 관리만 잘하면 해볼래? 재밌게. 그래서 애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우리 서울 가서 하자. 무작정 가서 네. 63이란다. 저기 롯데타워를 보고 거기 석촌호수 뒤편을 했거든요. 예. 제가 거기서 동네 골목 상권에서 했거든요. 늘 하던 대로 또 전단지 뿌리고 네. 식빵 하나 사주세요. 식빵 하나 사주세요. 제 식빵 전문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매출이 2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첫 달에. 네. 결국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시켰거든요. 네. 성장을 시키면서 1억 8천만 원까지 찍었어요. 한 달에. 한 달에. 물론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네. 필요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속리단길이라고 이제 이슈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때 또 한 번 안 거예요. 내가 재주 부리는 곰이구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러는데. 성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월 수입이 5, 6천만 원은 됐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이 건물은 50억이 오른 거예요. 아. 50억. 그 건물의 가치가. 네. 실제로 매각 뭐 이렇게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50억이 올랐더라고요. 한순간.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아. 수입을 올리는 동안 가만히 있는 건물. 이게 아마 그 창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부분이 건물을 사서 창업을 하는 거의 없죠. 그 창업을 어떻게? 그냥 거기에 월세 건물 내면서 가지고 하는데 시작은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월세 내기 바빠 네. 죽겠는데 그 건물이 그냥 확 오르면 네. 짜증나요. 나는 진짜 뭐 죽어라고 갖고 있나? 일하는데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겠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느끼셨군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했던 게 이 창업자분들 보시는 분들 재주 부리는 곰만 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와서 100억이 이제 이렇게 네. 자산가 돼보고 보니까 적은 돈으로 네. 적은 에코티로 네. 15%만 그러니까 10억짜리를 네. 네. 누나 1억 5천만 있어도 건물을 살 수 있어요. 안 네? 아셨어요? 건물을요? 네, 건물을 살 수 있다고요. 제가 10% 돈만 가지고 15%, 있으면 예, 10%도 살 수 네, 있고 15. 15%, 20% 아, 이렇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돈은 누가 줘요? 나머지는 은행에서 주죠. 은행에서 줘요? 융자? 아, 대출하라고? 네, 대출이죠. 그래서 네, 저희 같이 이제 누나는 돈이 많으시니까 대출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이 이 레버리지를 철저하게 이용한 사람들은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노하우를 다 오늘 알려드리려 왔거든요. 예. 그래서 창업자분들 정말 생고생하면서 골병 들면서 알아 누워요 진짜로. 골병 들면서 이렇게 아파하면서 일하지 마시고 자가 건물도 하나 꼬마 빌딩이라도 꼭 사시라고. 근데 그게 넘사벽이 아니거든요. 야, 그게 누구나의 소망일 텐데. 네, 글쎄 네.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내 건물 하나 있다. 오, 이건 뭐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거의 대부분의 어. 사람들이 꾸는 꿈 아니에요? 자, 그럼 주목해 주십시오. 내 건물을 갖게 되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건물이 갖고 싶다. 네, 뭐부터 시작합니까? 저 건물이 갖고 싶다. 네. 일단은 제가 빛과 그림자를 이야기해 드려야 돼요. 무조건 좋다고만 하면 안 되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투기 목적이나 그냥 이거를 보고 아파트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상가 투자를 뭐 하나 해볼까? 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네.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월세를 내잖아요. 네. 월세를 내니까 어차피 나갈 돈 집주인한테 이 돈 뭐 가치 있게 뭐 쓰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무의미하거든요. 네. 그냥 그 돈 은행에다 주고 차라리 신용이나 높아져요. 그러면
비 올 때 우산 뺏는다잖아요. 서민들 우산. 네. 우산 은행은 근데 오히려 우산 더 아주 큰 골프 우산으로 씌워줘요. 아, 신용이 쌓이니까. 쌓이니까. 네. 왜냐하면 저도 돈을 쓰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율을 철저하게 이용했어요. 근데 와, 네. 대출을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내가 월세가 나오니까 이 돈으로 충당이 되고도 남아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대출을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감당이 안 되는데, 대출을 하래. 강호동 대표가 나와서 대출하랬어. 아. 해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다달이 벌릴 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제가 실제 경험자잖아요. 네. 장사를 하면 앞에만 봐도 밥 안 먹어도 빵 안 먹어도 배불러요. 내 건물만 봐도. 그럼요. 아니 근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최소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무슨 건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적으면 10%, 많으면 20%, 평균 15% 에코티 자기 자본이 있으면 건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즘 건물이 얼마나 모르겠는데 건물값도 요즘 올랐으니까 그죠? 네. 한 3, 40억 하지 않아요? 아파트가 하긴 40억이고 막 이렇던데 네. 건물을 그러면 아주 작은 그런 것부터 비싼 시작해보자.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40억이다. 네. 그러면은 4억, 6억 정도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팔은 30이잖아요. 네. 4팔은 30이니까 그럼 8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등록세에서 9억에서 10억 그렇게 있으면, 있으면 살 수 40억짜리 있어요. 건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10억을 받았다 쳐요. 네. 그럼 3%라 치면은 네. 10억에 3%면 3천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월 250이에요. 아, 근데 이 250이 월세가 거기서 샀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월세는 이 정도면 500은 된단 말이에요. 음. 달라요. 500에서 한 700 뭐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로 이자도 내고 내가 쓸 거 쓰고 생활비 뭐 노후 자금도 쓰고 그래, 가능하다. 네, 가능한. 그러다가 중간에 뭐 공실 생기거나. 약간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잖아요. 음. 철저하게 공실이 없는데 들어가시던지 음. 저희 그 길동 최근에 같은 경우도 네. 제가 길동을 들어갈 일이 제가 이제 마지막 신축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네. 아라브레드가요. 네. 근데 거기도 주 동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역에서 나오면 새 길이 다 있잖아요. 네. 여기 A, B, 네, C, 네, D. 네. 근데 보니까 제가 그 픽했던 이 건물이 주 동선이더라고요. 아, 거기 알아요. 그 시장 네. 이렇게 쭉 가면 시장이고 거기에 이렇게 맞아요. 라라브레드가 하나 건물이 새 건물이 하나 크게 올라가 있던데. 네네네. 모퉁이에 탁 떡하니 있죠. 네. 하여튼 앵간히 돌아댕겨. 아, 그러면 거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 거 동선 이런 거 확인하고 그 건물을 탁 찍었군요. 네, 그것도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부동산을 최대한 안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0만 직접? 네, 직접 제가 네. 등기부등본 진짜 어. 연락을 보내서 네, 직접 다이렉트로 해요. 진짜? 그러면 중개 수수료가 없잖아, 그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뭘 보는 알아야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몇 차례 하신 이후에 생긴 거죠. 그쵸. 그러면은 네. 그리고 맞아 어떤 눈이 생겼냐면 이래서 그릇이 이제 점점 네. 커가는 이야기를 네. 계속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장사를 많이 해봐서 상권이랑 그렇지. 시장 분석을 네. 입지 분석이랑은 저는 할 줄 알아요. 보면 보여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건물로만 갔던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포인트가 명확해요. 저는 제가 할 빵집 네. 그러니까 세대가 뭐 최소한 3, 4천 세대 이상 뭐 이러면서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딱 뭐 직주 근접 이렇게 하면서 다 상권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자분들이 내비 창업자분들이 꼭 메인 도로를 안 가셔도 돼요. 저는 건물을 사시겠다면 네네. 그리고 이면 B급이나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데 뒤쪽으로 들어가셔서 그런 데서 사셔도 장사를 하셔도 그리고 이 돈 남으면 그걸로 차라리 마케팅을 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건물에 투자할 때 이런 점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건물을 볼 때 딱 세 가지를 삼형제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체크할 게 세 이건 가지. 가장 기본이에요. 예, 예.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띄워야 돼요. 네.
내가 그래서 직접. 예, 만약 누나 건물이 있으면 딱 정확히 보죠. 대출이 얼마나 했는지, 이 채무관계가 이런 거 정확히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작업하기가 쉬워요. 대출이 없는 데는 좀 그만큼 여유가 있을 네. 테니까 그리고 대출을 풀을 받아가 있고 빚이 많거나 이런 데는 좀 더 작업하기가 쉬워요. 제가 직접 그 사람이 절박할 테니까. 그쵸 그러면서 좀 딜을 하기가 더 쉽죠. 네. 뒷조사를 일단 싹 해놓은 다음에. 그게 이제 등기부등본. 네. 거기에 이제 본인의 그 호적이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은 왜 띄워야 되냐면 건물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막 사용을 점유를 하고 있고 이 건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있어요. 용도에 맞지 않게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잘 안 하다가 계약을 하면 이제 부동산도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시지만 혹여나 잘 모르시고 그냥 막 덜컹 사셔갖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막 철거하고 심지어는 저는 막 그냥 건물까지 다 철거한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확보했어야 불법 점유를 되는데. 하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준공을 떨칠 때 구청에서 맞는 이제 건축 설계를 다 해서 컨펌을 받았을 완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준공을 떨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점점 사용하면서 그 변질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임차인이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꼼꼼히 다 봐야 되네. 그럼요.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땅이 예쁜지 안 예쁜지 이를테면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했을 때 땅이 100평이래 너무 좋대. 네. 50평이라 쳐요. 50평인데 다 세봤더니 땅이 막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0평이 아니라 10평은 날려가고 네. 40평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10평은 이미 평당까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땅 모양이 저희가 반듯하게 잘생긴 땅. 예, 건축을 해도 정확하게 써먹을 수 있는 땅.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사, 건축사. 건축사님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네, 짓기 전에. 짓기 전에. 짓기 전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프로세스는 건물이 딱 보였다. 네. 그럼 일단 가설을 떠보거든요. 가설을 안 떠보고 계약하면 큰일 나요. 가설이 뭐야? 가설계. 설계 이렇게 임의로 미리 이렇게 해보는 설계. 나도 알아들었는데 가설을 이게- 떠봐야 돼. 이게 이제 건물 지어보셨죠?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눈치를 지금 때려 맞추겠는 거예요. 잘한다. 대단하신데요? 가설. 우리 안사님 이제 속상하게 건물 안 지어보셔서 이제 모르시는. 설계를 한번 해보는 거야. 네, 맞아요. 설계를 딱 해서 이게 실제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내가 용적률 컴페어에 맞춰서 주차장은 정확히 법규에 대해서 맞아야 되고 지하는 파서 뭐 어떻게 몇 평까지 써먹을 수 있는. 네, 용적률에 안 받거든요. 지하는 다 알아봐야 써먹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건물을 사야 된다. 네, 하나만 더 그리고 네. 이제 투기 목적으로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그 목적에 맞는 목적에 맞는 건물을 계획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뭐 건물값이 오른다, 누가 그렇다더라 이런 걸로 네. 막연하게 사는 거는 안 된다. 주식도 그렇잖아요. 맞네요. 막연하게 그러면 안 되죠. 또 시작해. 네, 오늘 이런저런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구독자에게 선물을 뭔가 주시겠다는데 지금 보이는 건 없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뭘 네. 주실 건지. 저희 라라브레드가 브런치랑 빵이 맛있어요. 네. 그래서 5만 원 상품권을 오. 브런치도 드시면서 야, 괜찮다. 네, 괜찮죠. 네? 행복한 시간 나누시면서 돌아갈 때 빵을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네, 네. 어머. 야, 5만 원이면 저 4인 가족 가가지고 브런치하고 빵하고 커피하고 마실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 되겠는데요. 저기 5인 가족은 안 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4인 가족으로. 그렇죠, 4인 가족. 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시고 우리 라라 브랜드 대표 네. 강호동 님이 준비한 그 브런치 선물 세트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호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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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